자, 오늘 그럼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는 파트는 자료 구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1챕터 부분은. 자, 그래서 일단 자료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 이제 자료 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 이게 배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리스트. 연결 리스트는 이제 각각의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포인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의 첫 번째 헤더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다음 계속 연결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택이라고 있는데, 스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구니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구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고 하면 밑으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는 이제 마지막 거를 출력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스택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first in,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간 게 last out, 이렇게 나중에 나가는 형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ast in, 마지막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Q가 있는데요. Q는 보통 이 레이어, 이 뒤에서부터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바깥으로 그냥 나오는 Q죠. 가장 Q의 대표적인 그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Q는 줄 서는 거, 줄 서기 있죠? 은행에서 표 받아서 줄 서서 이제 하나씩 처리되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처리되는. 그래서 요거 구조를 영어로 보통 first in, first out 이렇게 되죠. FIFO 구조. 그 다음에 트리는 이 덱도 있는데, 데크는 이제 Q가 이제 이렇게 맨 끝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맨 앞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데크는 이제 방향이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양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는 이제 나무 모양이라고 그래서 나무를 뒤집어 놓은, 여기 위에 있는 게 뿌리고요, 루트고, 그 다음에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트리 구조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폴더들 있죠. 윈도우즈,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폴더 구조들.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구조를 가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들이 다, 폴더 구조들이 다 트리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자 보시다시피 트리하고 비슷한데, 트리는 말단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게 트리고, 그래프는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쇄적인 거고, 얘는 폐쇄되어 있는 형태고, 말단이 얘는 오픈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사실 그래프에서 나온 게 트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렸고,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리스트에서 first in, first out 특성을 가진 추상적인 자료형으로서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두 개의 포인터를 갖는 자료 구조는 뭡니까?
자, 여기서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두 개의 포인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first in, first out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보시면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 그리고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거. 프론트가 있고 레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Q가 정답이 되죠. 자, 여기 설명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리스트의 한쪽 끝으로만 자료의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거는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스택은 자 보시다시피 한쪽 끝으로만 자료가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 끝으로만 삽입과 삭제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구조. 이게 스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는 정점 노드가 있고요. 정점 노드가 있고 선분,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가 있죠. 이렇게 노드, 요게 동그란 게 노드고 여기가 가지입니다. 선이. 그래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도록 구성한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인데 사이클을 가지지 않는다. 사이클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끝난다는 얘기예요. 말단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사이클을 가져요. 사이클을 가진다는 거는 어떤 노드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트리 구조의 기본 용어 옳은 것은 자, 이런 트리가 있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트리가 있는데 이 트리에서 여기 A는 루트죠. 루트고. 자, 노드가 자, 보기에 보면 노드는 10이다. 노드의 개수가 이제 몇 개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노드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이 노드는 14개예요. 그죠? 노드 수는 14개. 그쵸? 그래서 여기 10 틀렸죠? 14개. 그 다음에 노드의 차수, 디그리 오브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의 차수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설명이 있는데 차수는 자, 각 노드에서 뻗어나온 가지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노드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트리의 차수를 전체 차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차수는 3입니다. 왜 3이 되죠? 각 노드에서 이제 뻗어나온 가지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지의 수인데 가지의 수에서 최대의 가지 수를 가지는 게 몇 개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노드를 지정했으면 F의 노드의 그 차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세 개고 그 다음에 G의 차수가 몇 개냐 디그리 오브 니드 차수가 몇 개냐 그랬을 때는 2개. 그죠? 하나, 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노드라고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트리의 최대 차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차수가 큰 게 어떤 거죠? F. F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차수는. 그래서 3이 제일 크죠. 그래서 그리고 A도 있네요. A도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 차수는 4가 아니라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보면 근노드는 뭐냐? 근노드는 맨 위에 있는 게 근노드예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레벨은 5. 자, 레벨이 왜 5죠? 5냐? 여기서 레벨을 말하는 것은 맨 근노드로부터 출발해서 이 차일드라고 그러는데 하위 노드의 단계가 몇 개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레벨은 보시면은 5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잠깐만요. 여기서
예, 그렇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레벨이 1, 2, 3, 4, 5, 요 n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노드로부터 출발해서 레벨 단계가 몇 개, 네, 노드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냐 말단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5개. 그래서 레벨은 5개입니다. 자, 3번. 자,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데이터 저장소라는 거는 이제 뭐 DBMS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파일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데이터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논리 데이터 저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 저장소가 있습니다. 논리 데이터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연관성과 제약 조건을 식별해서 논리적인 구조로 조직한 거고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소는 논리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의 구조들을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환경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저장 장치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데이터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연관성과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논리적인 구조로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의 구조를 조직화한 예를 들어서 아까 파일 시스템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이제 제 PC에서 보면 이런 디렉토리 구조들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나 또는 뭐 스토리지나 이런 장비에다가 실제 장비 그죠? 장비 뭐가 있을까? HDD 장비, 하드디스크 또는 뭐 스토리지 이런 데다가 저장한 것이 분리 데이터 저장소라는 거죠. 논리 데이터 저장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파일 시스템 이런 거를 말하고 또는 뭐 DBMS 이런 구조,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당연히 1번 여기 답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뭐가 잘못된 거죠?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드웨어 저장 장치에 저장한 거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저장 장치를 말하는 거죠. 물리 저장 장치. 그다음에 현실 세계 인식을 추상화한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이거는 그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화한 개념한 거는 요거는 약간 객체지향 개념 요거 우리가 객체지향 아주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차후에도 또 배우겠지만 이런 객체지향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이 데이터 필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데이터 항목이나 데이터 필드를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속성이라든가 뭐 테이블에 보면은 그 컬럼 값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DBMS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DBM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자, 일단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맞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이 DBMS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 구조로 기존에 만들었다가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이런 트리 구조에 이렇게 폴더에다가 저장하는 구조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를 저장할 수도 있고 여기에 또다시 A를 저장할 수 있어서 중복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사용할 때는 뭐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다수의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불편한 거죠. 왜 중복된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 막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막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기 해서 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위치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접근 방법, 유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관리 권한은 당연히 DBMS에서 하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죠. 지금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거는 DBMS에서 직접 하는 구조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통 관리를 액세스를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 구조로 액세스를 했다는 거고,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형태고, 이 DBMS로 관리했다 얘기는 DB가 있으면 여기 앞에 이제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한하는 게 아니죠. 이 공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용을 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응용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다수의 사용자가 이렇게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 중복이 제거된 그런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공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용, 여러 사람이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제 뭐 앞에 문제하고 뭐 중복된 거일 수도 있지만, 일단 보세요. 기본적인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DBMS의 주요 기능은 정의, 저작, 제어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DBMS에서 하고 있는 주요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주요 기능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능이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Data Definition, 그래서 DD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DC, Data Control, Data Manipulation,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순서로 제가 거꾸로 쓰긴 했는데, 일단 그래서 이게 DD, 그 다음에 DC, DM, DC 이렇게 있어요. 이 기능을 우리가 이제 보통 쿼리로 SQL문으로 이거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DDL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DCL이라고 그러고, DM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할 때. 자, 그리고 정의 기능은 자료형, 이용 방식, 구조 정의,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하는 기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 기능은 데퍼니션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형이라든가 데이터 구조 정의 등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조작 기능은 매니플레이션 하는 건데,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의 대표적인 거는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셀렉트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서트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업데이트 한다든가,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다양한 구문들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할 때 처리 결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병행 제어 기능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데이터 조작을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뭐 딜리트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 병행 제어를 하는 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컨트롤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컨트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제어에 관련된 내용이다. 요거는 지금 이 조작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어 기능.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제어 기능. 그래서 무결성, 보안 유지, 권한 검사 이거 포함되고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작 기능은 여기 제가 써놨죠. 검색이 셀렉트죠. 갱신, 업데이트, 삽입, 인서트, 삭제, 딜리트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뭐 다른 설명보다 여기 밑에 거를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외우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자만 따서 통, 저, 운, 공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주요 기능, 주요 특성 뭐 이렇게 했을 때 통, 저, 운, 공.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파일 시스템에 여러 개 흩어져 있는 중복된 데이터도 정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것에 통합하는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배제한 데이터의 모임.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저장 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이 조직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존재가치 확실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들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데이터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통저, 운공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에 볼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데이터베이스 DBMS의 필수 기능 중에 정의 기능에 갖추어져야 할 요건이 해당되는 것은 정의는 아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데이터 자료형이라든가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라고 했죠. 자, 볼게요. 1번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갱신, 삽입, 삭제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요거는 조작 기능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명확하게 명세할 수 있는 원하는 데이터 연산이 무엇이든지 명세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명세한다. 이거는 데퍼니션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 이게 맞고요. 3번은 정당한 사용자가 허가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보안 관리라든가 제한을 한다든가 제어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어.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 병행 제어. 병행 제어죠? 병행 제어라 접근 제어죠. 접근 제어.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어 기능에서 하는 거죠. 제어 기능. 자, 그래서 병행 제어. 여기 또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자,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작업. 맞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데이터 입출력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하고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응용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 입출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SQL에 여기 밑에 설명이지만 DML을 이용한 데이터 조작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작할 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도 데이터 입출력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조작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SQL문을 통해서 DML 요걸 통해서 데이터 조작도 하는 것이 요 입출력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에 필요한 일련의 연산들이 포함된 하나의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트랜잭션에 대한 용어정의인데 그 일련의 데이터베이스를 입출력할 때 연산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의 하나의 단위 작업, 아토믹한 단위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을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객체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을 데이터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객체가 있는데 어떤 객체와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데이터의 어떤 매핑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죠. 그래서 2번은 요 데이터 전송만이라는 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하는 명령어인 TCL. 이 TCL은 뭐의 약자면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제어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명령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령어가 commit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롤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턴은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 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DBM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어떤 SQL문을 통해 날려서 여기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가 물리적인 공간이고 여기가 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랜잭션은 제어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SQL 명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인서트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근데 이 인서트라고 명령을 내린 건 논리적으로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공간에다가 필드에다가 값을 1을 저장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이 물리적 공간 어딘가에 1이 저장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가 물리적으로 저장되도록 하기 위한 확정을 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명령어가 바로 커밋이에요. 그래서 커밋이 떨어지지 않으면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커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이 안 된 상태 또는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커밋이 이루어지면 물리저장소에다 저장이 되는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롤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커밋이 된 것인 상태에서 다시 롤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롤백하는 기능이고 다시 되돌리는 거죠, 데이터를. 그 다음에 중간 저장점을 지정하는 세이브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와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요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무슨 다운이 됐다든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소프트웨어상의 어떤 행위 걸리다든가 시스템상의 인터럽션이 발생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저장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까지 처리한
여기까지 처리한 거를 보관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백업을 해놓을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원래 됐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밖에 실패가 돼버리면 이 전체가 다 실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지점에 세이브 포인트라는 거를 정해서 포인트 요 세이브 어떤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요 지점에다가 임시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 저장 해놓으시고 다시 여기까지 진행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실패가 됐을 때 다시 맨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죠? 김진명님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 거가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아, 예,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데이터 입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에서 또 이어서 하는 문제인데 자,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것이다. 예, 맞는 거죠. 예, 뭐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 TCL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써야 되는 거죠? 조작을 해야 되죠. 왜? 셀렉트 하거나 또는 뭐 인서트 하거나 그죠? 인서트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이런 동작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TCL이 아니라 DML을 써야 됩니다. DML. 그죠? TCL은 뭐 하는 거랬어요? 트랜잭션 컨트롤 하는 거라고 했죠? 트랜잭션. 자, 그 다음에 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SQL 매핑 또는 ORM 기술을 사용한다. 위에 앞에서 했던 예어가 똑같은 얘기인데 ORM이라는 건 뭐냐면 Object Relation Mapping 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그 객체와 그 다음에 DB하고 매핑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SQL은 데이터 구조의 정의, 조작, 제어 기능 등을 갖춘 혼합된 데이터 언어다. 그래서 아까 위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DBMS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기능, 정의, 조작, 제어 이 세 가지를 명령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어가 구조화된 언어, 쿼리 언어가 SQL입니다. 그래서 DDL, DML, DCL로 구성되어 있고 DDL은 Definition Language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정의해. 데이터의 특성이나 데이터의 데이터형 이런 것들을 속성들을 정의하는, 명세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복원하는 작업을 한다. 복원하는 거는 리커버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는 제어 기능이죠. 그러니까 제어 기능이니까 DCL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DML이 아니죠. 그래서 DDL은 정의어, 그래서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기능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는 영역,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형 이런 걸 다 정의하는 거는 실제 이제 DDL에서 하는 거고요. 변경 삭제할 때도 똑같이 DDL문을 쓰고요. 2번은 DCL에 대한 거라고 했죠. 제어에 관련된 겁니다. DML은 튜플에 대한 조회, 삽입, 삭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튜플이 뭡니까? 튜플이 DB에 테이블 구조가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고 볼게요. 이게 테이블 구조예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고요. 항목이 뭐 이래서 뭐 번호, 제목, 뭐 이름, 뭐 이런 어떤 테이블의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레코드들이 쌓이게 돼요. 데이터들이 여기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뭐가 데이터들이 쭉쭉쭉쭉쭉 들어가죠. 이 행에 대한 요 행의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전문 용어로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 쉽게 말, 또 다른 용어로 레코드라는 말도 쓰고요. 레코드 다 동일한 말입니다. 어디? 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의 행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한 줄. 어떤 특정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학적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적부라고 하면은 어떤 학번을 갖고 있는 111이라는 학번을 갖고 있는 학생의 이름,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목, 수강하는 과목 이런 정보들을 한 묶음, 그 묶음을 튜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DCL은 보안, 무결성, 병행 제어 등의 작업을 한다. 자, 그래서 DML은 다시 위에서 DML은 요 한 레코드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조회, 삽입, 삭제 등 하는 거예요. 딜리트, 그다음에 인서트, 그다음 업데이트, 셀렉트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럼 DCL은 이제 보안, 무결성, 병행 제어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제어 기능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이번 시간만 나오는 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긴 한데 일단 마지막 이걸 해서 끝낼게요. 자, 절차형 SQL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디버깅 시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는 코드들은 모두 삭제한 후에 변경 내용만 적용한다. 이게 답인데 잘못된 건데.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부터 볼게요. 디버깅과 실행을 통한 결과 검증으로 테스트를 수행한다. 자, 디버깅과 실행을 통해서 디버깅 하는 게 뭐죠? 테스트하는 과정이죠. 잘못된 부분을 찾는, 오류를 찾는 그런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검증하는 거, 이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구문 오류나 참조 오류는 생성 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절차형 SQL 테스트를 통해서 구문 오류나 참조 오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구문 오류라는 거는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데 SQL문도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select, 뭐 a, 그 다음에 from, 뭐 테이블명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구문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 실행 중 발생한 오류, 경고 등의 show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잘못된 건데 디버깅 시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는 코드들은 모두 삭제한 후에 변경 내용만을 점검한다. 자,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디버깅 시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는 코드들을 삭제하지 말고요. 보통은 주석 처리를 통해서 실행하지 않게 한 후에 점검이 끝나면 주석 처리만 해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삭제를 하지 않고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에 변화 주는 코드들을 이제 주석 처리를 통해서 막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작업을 점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석을 풀어줘서 다시 그 쿼리 동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쿼리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할 때 쓰는 어떤 테스트 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죠. 주석을 넣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씩 주석을 넣고 빼고 하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1 우리가 데이터 입출력 부분에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간에 이제 노태현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노태현님 들으시나요? 들리시나요? 소리를 또 꺼놓으셨나?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들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료 구조 부분이 이 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볍게 다시 한번 설명만 드려보면 데이터 입출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열이 가장 단순하고요.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형의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배열로 구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들어온 것이 밑으로 쌓이니까 마지막에 나가는 이런 바구니에 이렇게 공이 쌓이는, 이렇게 한 줄로 쭉 쌓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한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Q는 포인터가 프론트가 있고 레어라는 프론트가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레어가 뒤에서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고 프론트는 앞으로 나가는 것 포인터를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Q는 줄서기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FIFO first in 먼저 들어온 것이 first out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죠. 데이터 구조죠. 자, 데크는 Q하고 똑같은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포인터가 두 개가 있는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트리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 그래프. 근데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는 오픈되어 있는 그래프를 트리라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디렉토리 구조,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 트리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노드 간에 다 연결돼 있어요. 폐쇄적으로 사이클이 구성이 되죠. 이렇게 사이클이 구성이 되는 그런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이렇게 해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마치고요. 일단